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2015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축제 입장료가 있습니다. 전면 유료화 첫 해인 만큼 축제 성공 여부가 어느 해보다 관심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성 내부에 새로 설치된 대형 성벽등입니다. 높이 3m, 길이 50m인 성벽등은 1592년 진주성 전투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새로 재현했습니다. 올해 선보이는 중대형 등은 2,300여 개. 전체 7만 7천여 개의 유등이 가을밤 남강과 진주성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진주 대첩을 등으로서 재현을 하고 그 아래 남강에는 진주의 혼해서 비그라든지 하포, 김시민 장군, 농계상을 이렇게 제작한 게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전면 유료화. 진주성과 진주교, 천수교를 잇는 유료화 구간 경계는 성인 기준 입장료 10,000원을 받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성장해온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도 소망등 달기와 추억의 유등 띄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진주시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축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등을 제대로 만들고 유등을 제대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남강 유등축제를 세계에서 5대 축제의 반열에 올릴 겁니다.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료화를 선언한 진주남강 유등축제.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질 것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도지사가 도내 학교 급식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경남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정부는 조만간 제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가 도지사의 학교 급식에 대한 감사를 강행 규정으로 바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급식 조례 개정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도지사가 과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전체 급식 예산 가운데 식품비의 일부만 지원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구분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상황.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서 제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하게 제의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도 자칫 이 조례가 다른 시도 교육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에 현저히 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문도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의 요구 여부를 경상남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늘 내리는 비로 낙동강 본류 유입량 증가에 따라 합천 창녕보와 창녕 함안보의 수문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 창녕보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초당 1,500톤의 물이 방류되고 창녕 함안보 수문은 오후 3시부터 열려 최대 초당 1,700여 톤을 내려보냅니다. 수자원공사는 하류 하천변에 야영객이나 장비, 어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하고 최루탄 재료를 밀수입한 혐의로 최루탄 제조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의 회사는 지난 1월 김해시 낙동강 둔치에서 경찰서 허가 없이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하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최루탄 등에 쓰이는 도화선 65만여 개를 경찰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회사는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김해시와 경북 문경시에서 무허가 최루탄 발사 실험을 한 혐의로 이미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김해 신도시에선 학교마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이 대책으로 새 학교를 짓는 대신 기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거세게 항의합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증축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는 겁니다. 재증축 반대! 재증축 반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라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입니다. 오는 2019년 이들 세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43.2명. 최대 편성 기준인 27명을 훨씬 웃도는 과밀학급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지만 교육부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무산된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5, 6년만 되면은 정상적인 학생 발생률이 되기 때문에 신설은 교육부에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혔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교실 수를 늘리더라도 급식소 등 부대 시설이 부족해 학습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생 수 2,000명이 넘는 과대학교가 될 경우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놓고는 우리 아이들만 최대 피해자처럼. 장유 신도시에는 오는 2017년까지 아파트 2,300가구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신축이냐 증축이냐의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엔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지나겠고 많게는 10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또 요즘은 한낮에도 크게 덥진 않습니다. 대체로 24도 안팎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17.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밀양과 창원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상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늘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0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아 체감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오는 12일까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추석 이후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번 달 아파트 595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경남은행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두동지구 개발에 금융주관사로 참여해 사업비 2천억 원을 모집했습니다. 경남 메세나협회가 올해 경남 메세나 대상 후보를 이번 달 16일까지 공모합니다. 메세나 대상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 출연재단을 비롯해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뽑아 6개 분야에서 시상하게 됩니다. 경남 메세나협회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연결하고 있으며 올해 108개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밀양에 가칭 영화고등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다양성 차원에서 밀양의 대안학교인 영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폐교인 밀양 상남중학교 건물을 쓰고 한 학년에 2학급씩 90명을 정원으로 내년 3월 개교가 목표입니다. 교육청은 영화 밀양의 촬영지로 유명하고 밀양 연극촌이 가까이 있어 연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2015 만푸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이주민 축제인 만푸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와 아시아 8개 나라 가수를 초청한 아시아 팝 뮤직 콘서트 등이 이어집니다. 또 세계 13개 나라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다문화 퍼레이드와 사생대회, 다문화 장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통영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공설 해수욕장에 대규모 인공 해수욕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안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 통영 인공해수욕장 건설 방안을 포함함에 따라 통영시는 올해 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통영 인공해수욕장 조성에는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